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홍대를 갔는데 그 가는 길에 이런 파사드가 있더라고요. 웨이브 형태의. 그래서 그거를 보고 모델링을 한번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이에요. 우선 제가 다른 영상이랑 다르게 일단 준비물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 하나하나 그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거를 먼저 준비를 해왔고 선 자체를 일단 크게 박스를 하나 그려주세요. 어차피 폭 자체는 스케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 웨이브의 그 곡선 모양만 잘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루비를 쓸 건데 꼭 이렇게 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크게 이렇게 일자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인가 아무튼 어느 한 부분이 웨이브가 잘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쓸 건데 항상 이렇게 반 정도는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반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박스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폭도 정할 겸. 그래서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얘를 다 잡아서 여기 스무스 컨투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안에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선들이 스플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만들어가지고 만지면 이제 중간에 생기는 점들이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점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앵글을 높이면 높일수록 세그먼트 수가 거의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사양이나 렉 걸린다거나 아니면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다 하면 뭐 그렇게 각도 자체를 줄여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메소드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 두 번째 게 낫겠죠. 모양 자체는 이게 훨씬 더 이뻐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클릭하고 앵글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한 번씩 눌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엔터로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푸시를 하게 되면 선 간격 자체가 지금 엄청 일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 선 길이는 15mm 정도 나오죠. 근데 여기는 11m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선들을 BG 컨버트 2 해가지고 여기 세그멘터를 바꿔줄 거예요. 한 80개 정도로. 이 개수는 이제 세그먼트의 개수이지만 이제 올라갔을 때 그 파사드 루버 있죠. 루버의 개수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면이 올라가서 이렇게 개수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개수를 늘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컨버트 2를 하게 되면 모든 선들이 길이가 똑같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선 안에서 그 세그먼트 개수를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균등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비가 없다면 BG 툴바라고 해가지고 이 스플라인 그리는 루비를 다운을 받으셔야 선을 선택하고 우클릭했을 때 BG 컨버트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그 버텍스 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루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JHS 파워바에서 익스트루드 라인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을 전부 다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라인 누르고 그다음 얘를 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때 올리실 때 지금 파란 색깔 선 보이죠? Z축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뭉개지지 않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잘 보시고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돼요.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길이는 뭐 높다 하면 이렇게 선 잡고 무브를 하셔도 되고 다 같이 잡아서 스케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길이는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폭이
이게 차이가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 스케일로 또 줄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중요하긴 한데 이게 트라이얼 버전이 있을 거예요. S4U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이게 번들 상품이 있고 뭐 개별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컴포넌트 루비만 다운받으실 분들은 뭐 결제해서 쓰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들을 각각의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똑같은 컴포넌트로. 지금 선택을 했을 때 면이 하나로 선택이 되죠. 이거를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 JHS 파워바에서 쿼드런츠 이거를 눌러서 면을 이렇게 다 분리를 시켜 줄 겁니다. 여기가 선이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죠? 근데 일정하게 지금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면을 잡고 컴포넌트 페이스트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면 모든 면들이 이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작업을 하면 다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간격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만큼. 그 다음에 푸시를 하면 끝나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조금 부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서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단계에서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이제 컴포넌트 루비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편하게 빠르게 작업하는 건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가져오는 건 똑같아요. 직선을 그어서 스플라인 형태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선을 면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각형 면으로 만드는 과정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면을 하나하나씩 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인트 푸시풀로 할 건데, 이때 노멀 푸시풀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지금 굉장히 뭐가 많이 되고 있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노멀 푸시풀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위에 있는 거 일단 다 꺼주시면 됩니다. 다 꺼주시고 노멀 푸시풀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떠지죠. 이제 노멀 푸시풀을 한 이유가 이 간격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노멀 푸시풀을 한 건데 이렇게 오므라지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분할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연달아서 붙이는 방법이 이제 그나마 이제 컴포넌트가 없을 때, 이 루비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좀 이쁘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컴포넌트를 쓰시거나, 정 안 되면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 컴포넌트 얼롱 패스를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격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조금 기괴하게 들어가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루버 형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컴포넌트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